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벌써 5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엔진오일의 생명인 엔진오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서 엔진오일의 어떤 그런 의미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 피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진오일이 없으면 냉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품과 부품들끼리 윤활작용도 안 돼서 금방 엔진이 손상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오일이 얼마나 좀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비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나라 그 아시아나라는 항공사에서 벌어진 사건을 한번 뉴스로 함께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인천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출발이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 승객 291명을 태우고 미국 시카고 공항을 출발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오지 235편 여객기에서 엔진 오일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비 작업이 길어지면서 아시아나 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투입했고 출발 시간이 20시간 넘게 연기됐습니다. 시청을 잘 하셨죠? 이 정비사들이 엔진오일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엔진오일에 대해서 이론 강의를 먼저 짧게 해보고, 그 다음 직접 여기 5320 엔진오일을 함께 교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엔진오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엔진오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가솔린 엔진에서 쓰는 엔진오일입니다. 이렇게 생긴 오일이에요. 메뉴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회사 이름 여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엔진오일 모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거부터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죠? 가솔린이요. 맞습니다. 가솔린이라고 써있죠. 이 가솔린 엔진에만 사용하는 엔진 오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밑에 DOHC 터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엔진 형식이에요. 엔진 형식의 터보 엔진에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밑에 이거예요. 자, 학생들 여기 뭐라고 써있죠? OW-30이라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OW30. 자, 어떤 오일이든지 이런 숫자와 그 다음에 알파벳이 섞여져서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앞에 있는 숫자는 시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점도가 어떨까요? 맞아요. 앞에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묽은, 점도가 묽은 그러한 오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요거는 고온에서 있을 때 점도인데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고RPM, 그 다음에 더 높은 온도에서 점도를 잘 유지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점도가 어떨까요? 높아요. 맞습니다. 더 높아져요. 더 찐덕찐덕한 그런 상태를 더 높은 온도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엔진오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점도. 맞습니다. 우리 재원 학생 보면 훌륭합니다. 주말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왔나봐요, 그죠? 네. 점도라는 것이 이 엔진오일에서 제일 완전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점도라는 게 뭐냐면 끈적끈적한 정도를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진이라는 거는 자, 피스톤과 그 다음에 실린더가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왕복 운동이요. 맞습니다. 왕복 운동하는 거예요. 왕복 운동하는데 선생님 예를 들면 손도 왕복 운동을 계속하면 여기가 어떨까요? 뜨거워지고 아프죠. 여기가 마찰 때문에 아파요. 마찰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바르면 좋을까요? 로션. 맞습니다. 맞습니다. 로션보다 더 좋은 건 오일이죠. 오일을 바르면 덜 아프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끈적끈적한 무언가를 바르게 되면 운동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더 높아지지 않을 거고 굉장히 좋은 그런 운동성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나타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나 조건에 따른 엔진 오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나치게 너무나 무거운 엔진 오일을 쓰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막 끈적끈적한 엔진 오일을 점도가 높은 엔진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요? 맞아죠. 맞습니다. 별로 내 출력은 150마력까지 낼 수 있는데 이 엔진 오일을 너무 높은 점도를 쓰게 되면 이 출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 입장에서는 이 엔진에 맞는 올바른 이 규격의 엔진 오일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W라는 것은 힌트를 드릴게요. 계절이에요, 계절. 윈터. 맞습니다. 윈터. 겨울입니다, 겨울. 이 겨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시동성을 의미하고요. 가운데 이 문자는 겨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고온에서의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 항공기 엔진 오일 한번 갖고 와볼까요? 네. 이게 실제 5320 엔진에서 사용하는 15W40 엔진 오일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가솔린 자동차 엔진보다는 그 앞에 점도가 어떨까요? 좀 높습니다. 맞아요. 뒤에 점도도 높고요. 앞에 점도도 높아요. 높습니다. 그래서 시동성이 조금 어떨 수가 있습니까? 떨어져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엔진을 보호하는 능력은 어떨까요? 추출가요. 훨씬 좋아요. 훨씬. 왜? 더 점도가 높으니까. 높기 때문에. 그게 우리 항공 엔진 오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항공기 엔진에서 오늘 실습할 엔진 오일은 15W40 규격을 가진 가솔린 엔진 오일을 주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엔진 오일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필터. 맞습니다. 필터 한번 갖고 와볼까요? 네. 자, 이게 실제 우리 5320 엔진의 정품 엔진 오일 필터입니다. 그래서 까보면 자, 이렇게 지금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정품이라서 굉장히 비싸요. 네. 정품이라서 이거 하나에 뭐 한 30만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챔피온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볼트 부분이 여러분들이 교환하실 때 여기다 공구를 물리시고 돌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엔진을 결합할 때는 규정 토크 값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0인치 파운드에서 200인치 파운드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시면 되고, 반대편을 한번 볼게요. 자, 반대편을 보이면 여기 나사산 있는 부분이 엔진과 결합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구멍 뚫으신 부분 보이시죠? 네. 자, 이 부분으로 엔진 오일이 들어갔다가 필터를 이 안에서 이물질을 걸러주고요. 다시 이 구멍으로 나가는
이 가운데 구멍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무 패킹이 보이시면 이 고무 패킹은 엔진 오일이 누유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패킹입니다.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다 보면 이 패킹이 좀 딱딱해지고 그 다음 변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로 뭐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공간. 그 공간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누유가 생겨요. 이 누유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이냐면 이 누유가 생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엔진 오일이 묻을 테고, 엔진 오일이 그 묻는 것은 화재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양이 계속 부족해지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진 오일 누유가 심하게 되면 그 작동을 계속, 엔진 오일이 누유되는데도 모르고 작동을 계속 하다 보면 엔진 오일이 점점 빠져서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이 엔진 오일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엔진을 구동하시게 되면 엔진이 탈 수도 있어요. 엔진이 어떻게 타냐면은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고 그 온도 높아지는 데를 중심으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면 엔진을 폐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엔진 보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엔진을 다시 되살리는 과정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유 관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작업복을 입고 지금부터 직접 엔진 오일 교환 실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 실습복으로 다 갈아입고 지금 5320 엔진 앞에 서 있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은 다른 실습과는 다르게 장갑을 착용하고 해야 돼요. 자, 장갑을 한번 우리 껴볼까요? 네. 자, 장갑을 무조건 착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비할 때 직접 손으로 나사를 돌리는 데 있어서 장갑을 끼고 하면 조금 감각이 무뎌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비를 하실 때는 최대한 장갑을 벗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그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손으로 딸 수 있게 이렇게 그 모양이 돼 있는데 손으로 돌리시고 그다음에 쭉 뽑아 보시면, 자, 헝겊 한번 준비해주세요. 자, 헝겊으로 이렇게, 네, 여기 엔진 오일이 보이시죠? 자, 한번 싹 닦아 보겠습니다. 자, 닦으면 여기 닦은 그 엔진 오일의 어떤 색깔과 점도를 여러분들이 정비사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깨끗한가요? 더러운가요?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네, 약간 더럽지만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없지만 오늘 교환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상태가 좋은 그 엔진 오일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품을 딥스틱 게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딥스틱 게이지 안에 써져 있는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7, 9, 8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딥스틱 게이지에 여러분들이 엔진 오일을 딥스틱에 넣고 그 다음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이 딥스틱 게이지에 요 눈금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통 F와 L로 써져 있는데 그 F와 L의 가운데 부분에서 약간 올라오게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안에 있는 엔진 오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하부에 보시면 지난번 안전 결선 실습에도 했었는데요. 드레인 플러그가
세 군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쪽 정면으로 세 번째 드레인 플러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엔진 오일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앞부분 드레인 플러그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레인 플러그의 볼트 크기가 8분의 5인치라서 8분의 5인치 이 소켓으로 지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드레인 플러그 같은 경우는 웬나사기 때문에 라쳇 핸들의 방향을 반대로 해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다행히 풀렸는데 이게 토크 값이 너무 세게 조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은 라쳇 핸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긴 브레이커 바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더 같은 힘으로도 더 강한 토크로 여러분들이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이커 바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공구 선택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손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빈 통을, 폐유통을 여기다가 준비를 해서 폐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레인 플러그가 나오는 즉시에 여기로 폐유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이제 슬금슬금 나가고.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오일의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예. 적기에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교환을 적절하게 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오일 스트레이너인데요. 이 부품이 하는 역할은 그 엔진 오일이 여기에 누유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꽉 밀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엔진 오일 교환하실 때 여러분들이 같이 교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엔진 오일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드레인 플러그를 이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유된 거를 그냥 여기에 묻어 놓으면은 나중에 추후에 정비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깨끗이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이 드레인 플러그를 이제 규정 토크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렌치 준비해 주세요. 자, 어댑터가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규정 토크는 150인치 파운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규정 토크보다 낮게 조이게 되면은 아까 봤던 그 와셔와 그 다음 드레인 플러그 사이에 틈을 중심으로 좀 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 토크 150 토크로 맞췄고요. 자, 지금부터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렌치가 지금 딸깍하죠? 자, 딸깍했습니다. 자,
토크로 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 이제 엔진 오일 필터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 공구를 쓴 다음에 어느 정도 손으로 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손으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자, 헝겊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겊으로 밑부분을 받쳐 주시고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안에 지금 엔진 오일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폐기하는 거고요. 새 엔진 오일 필터를 여기에다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품 엔진 오일 필터를 지금부터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살살 돌려서 장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면 자, 장착할 때 여러분들 뭐 사용한다고 했죠? 토크렌치. 맞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00인치 파운드로 세팅을 하고요. 자, 거의 다 맞죠? 자, 토크렌치를 보시게 되면 딸깍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조여주면 적정 토크로 잘 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레인 플러그도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오일 필터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에 엔진오일을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을 주입하실 때는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빨대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빨대기를 꽂아 주시고요. 자, 색깔이 확실히 다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좀 헷갈릴 때 있죠. 그럴 때 가장 좋은 팁은 엔진 오일을 그 폐유통에 아까 뺐잖아요. 그 폐유통에 뺀 거랑 같은 양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양을 그 맞춰서 엔진 오일을 주입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1리터니까요. 요거 4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엔진 오일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 오일 냄새를 맡아보시면 폐유와 냄새도 달라요. 폐유는 그 마모된 그 쇳가루랑 그 다음에 막 그 탄소 찌꺼기가 약간 섞여 있어서 냄새가 조금 안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고소한 그런 그 화학 기름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깔끔한 냄새가 납니다. 확실히 냄새를 맡아보시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규정된 엔진 오일을 다 넣으면은 히스티 게이지로 이제 적정한 엔진 오일을 넣느냐를 판단하는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4, 6, 8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이 320 엔진 같은 경우에는 8까지 엔진 오일을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까지 엔진 오일이 잘 들어갔는지 넣고 한 1, 2분 정도 이 평평한 상태에서 이 딥스 게이지를 두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엔진이 만약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흔들흔들 거렸거나 한다면 이 엔진 오일이 이렇게 울컥울컥 거리면서 딥스 게이지의 어떤 정확한 측정을 좀 못하도록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평한 상태에서 놓고 이 엔진 오일이 정확히 어떤 레벨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왔는지 볼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정확히 8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딱 정확한 양을 여러분들이 잘 주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엔진 오일의 교환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보통 이 5320 엔진 같은 경우에는 500시간을 기준으로 엔진 오일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000km 또는 6개월 어떤 특정 그 키로수와 그 다음 개월을 가지고 교환을 하지만,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또는 다른 산업용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교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00시간마다 정비사는 반드시 방금 규정된 방법대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면 되겠고요. 엔진 오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밑에가 엔진 오일 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접 그 작동하는 구동부인데, 이 구동부에서 엔진 오일이 없으면은 열이 발생하고, 그 열 발산을 하지 못하면 변형이 오고요. 변형이 오면은 제출력을 내지 못할 뿐더러 엔진으로서의 어떤 역할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 오일 양과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상태를 반드시 점검을 잘 해서 항상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비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진 오일 주입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이 드레인 플러그가 풀릴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결선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인 플러그 세 부분 모두 다 안전결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가 엔진오일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엔진오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의 피와 같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그 다음에 높은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체 실습을 하실 때 엔진오일이 굉장히 점도가 높고 미끄럽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엔진오일을 바닥에 뿌려놓은 상태에서 뛰어다니게 되면은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이 미끄럽기 때문에 물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엔진오일이 왜 중요한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렸던 이 실린더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입니다. 자, 엔진오일이 이 연소실 영역에는 가지 않아요. 이 연소실 영역에 가게 되면 흰 연기가 발생하고 엔진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요 부분 피스톤 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스톤 링이라는 것이 이 엔진오일이 여기서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피스톤 링이 엔진오일을 깨끗하게 긁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움직이는 이 구간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연소실 내에 이 엔진오일이 섞여 들어가게 돼요. 섞여 들어가게 되면은 이 연료와는 다르게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점도와 높은 점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가 되면 흰 연기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요. 여기서 계속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누유되는 것과 엔진오일이 연소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엔진오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연료가 침투해가지고 엔진오일이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양이 내가 주입했을 때와 그 다음에 내가 교환하고자 했을 때의 양이 똑같아야 돼요. 절대 줄어들거나 절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비사로서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입했을 때 딥스틱 게이지의 레벨이 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교환하고자 했을 때 딥스틱 게이지의 엔진오일 양이 조금 내가 넣었을 때보다 줄어들었거나 늘어났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비를 하실 때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살피셔서 정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이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엔진오일이 이 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윤활 작용과 그 다음에 온도를 냉각시켜준 냉각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청 작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중요한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을 올바른 시간에 정확히 교체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